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이미지 분야에서는 겐이 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회사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을 해봤었어요. 생성형 모델 중에 겐을 좀 사용을 해봤고, 이 겐의 입력값으로 무작위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얘가 사람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학습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의 모델을 결과물들을 보면 진짜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좀 학습이 잘 됐다 싶을 때는 진짜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혹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I 모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서는 겐이 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겐은 이제 영어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약자인데 학습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모델이 동시에 학습이 되는데, 첫 번째 모델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 있고요.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합니다. 판별자.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속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고, 또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가 가짜라는 거를 진짜 이미지랑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이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학습하다 보니까 균형 있게 학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 진짜 교묘한 제너레이터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학습이 된 제너레이터나 혹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원하는 분야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그쵸.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게 지금 교수님인가 그러실 텐데 14년도 뜨기도 전이에요. 여기 적혀 있나? 되게 오래됐네. 그게 나오고 나서 많은 AI 전문가들이 AI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평을 하고요. 진짜. 그분은 대박 났어요, 진짜. 그러게요. 그전에는 그렇게 막 인지도가 있으신 분은 아닌데, 그 논문 한 편이 피인용수로 하거든요. 그게 6만 건 정도 되나? 그런 사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회사에서 사실 부르는 대로 주시고. 역시 사람은 똑똑해요. 네, 똑똑해야 돼요. 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더욱더 확장이 되면 웹툰이나 예술 작품처럼 인간의 고유 영역인 창작의 영역에도 도전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학습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모델 두 개가 균형 있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학습하고자 하는 이제 태스크의 난이도에 따라서 모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제너레이터는 아직 깐난애기 수준이에요.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성인 수준으로 학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제너레이터가 아무리 이미지를 만들어내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 이걸 가짜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좀 이상적인 겐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고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좀 생성하기 원하죠. 네, 근데 종종 이제 제너레이터가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이제 현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모드 컬랩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점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하고. 네,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게 알파고로 AI가 대중들한테 관심 받은 게 16년도인데 그보다 더 전. 아 진짜요? 네, 2014년도에 이안 구펠러라는 이제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습 방법도 좀 독특하고 또 인간의 고유 영역인 창작의 영역을 AI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좀 끌게 되었어요. 네, AI의 겐을 좀 이용한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 인사의 가짜 사진 혹은 영상이 되겠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하면서 경찰에 체포된 영상이 SNS에 떠돌았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킨 사례가 있을 거고요. 이건 좀 비상업적인 사례인데 두 번째는 이제 좀 상업적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그리는 AI 사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에는 AI가 그린 초상화가 이제 경매에서 6억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22년도에는 또 AI가 그린 그림이 박람회 미술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챗GPT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있었는데 챗GPT가 뜨면서 네, 같이 뜬 거구나. 근데 알파고의 역할도 사실은 그 전에도 AI가 이미 뜨고 있었는데 네.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알파고라는 기술 때문에 알아지게 된 거고 그쵸. 이 생성형 AI도 이미 겐이라는 모델은 유명했어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근데 대중들한테 알려진 거는 챗GPT라는 게 얘가 막 생성을 해주네. 그래서 생성형 AI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겐이니까 또 겐도 각광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은 알고 있었어요 원래? 저는 원래 알고 있어요. 저해상도 이미지나 영상을 좀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 시켜주는 이제 딥필드 SR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할 때 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겐을 사용하지 않는 그 업스케일링 모델의 경우는 예측한 고해상도 영상과 정답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영상 간의 픽셀 차이를 일일이 계산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때때로 좀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고해상도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달리라는 모델이에요. 아까 그 챗GPT? 네, 맞습니다. 오픈AI에서 개발한 건데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컨셉이죠. 되게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써보면 신기하다. 네. 공짜입니다. 아까 써봐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